그 강좌 개요를 먼저 한번 잠깐 본다면은요. 제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좀 써놨습니다. 각 시간마다 어떤 거를 할 건지. 그래서 오늘 첫 강은 노션의 기초 다지기 강좌고요. 그래서 노션에 이 처음 접하는 그런 이 사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볼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늘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데이터베이스가 이 노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파트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할 거고요. 셋째 날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이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알라딘 API로 도서 정보 클리핑해서 도서관 같은 정보들을 정리하는 그것을 만들어 보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 이제 도서 정보랑 나의 독서록을 연결해서 같이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살펴볼 겁니다. 참고로 이 세 번째 시간에 만들어 볼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노션 독서록이라고 해서 할 때 저희가 도서 정보들을 그 일일이 가져다가 정리를 할 수도 있지만 한번 샘플로 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리프레임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아직 사놓고 보지는 못하고 있는 책인데요. 이 책을 보통 저희가 크롬에서 알라딘이나 아니면 뭐 저 예스24 같은 그런 사이트들이 주로 좀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리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을 검색을 해서 이렇게 이제 도서 정보가 나오잖아요. 저희가 이제 독서록을 만들 때 도서 정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몇 가지가 좀 필요해요. 책 제목, 저자, 옮기니, 출판사, 발행일, 뭐 이런 것들. 도서 정보를 정리를 할 때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쓰잖아요. 이런 거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이렇게 드래그해서 필요한 부분을 복사, 데이터베이스 페이지에다가 붙여넣는 방법. 이게 가장 손쉬운 방법이죠. 그런데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나오지 않는 그런 단점들도 있고, 그리고 내가 필요 없는 자료들도 여기에 같이 들어오고, 또 어떤 경우는 이제 광고들이 있을 때는 광고들까지도 이렇게 들어오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불편한 그런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은 크롬을 사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크롬에 이 확장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확장 프로그램들 중에서 노션 웹 클리퍼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노션 웹 클리퍼. 그래서 이 노션 웹 클리퍼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만약에 설치를 하시면 어디에다 저장을 할 거냐 해서 노션 독서 노트 여기에다가 저장을 하겠다라고 하는 설정을 하면 자동으로 여기로 이렇게 들어와요. 좀 기다리시면 여기에 이렇게 이 전에 카피 앤 페이스트를 통해서 가져온 것보다는 조금 더 깔끔하게 이렇게 가져오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필요한 정보들 또 이제 재가공을 해서 이렇게 사용을 할 수도 있겠죠. 자, 이런 방식들이 일반적으로 이제 많이 얘기가 되고 있어요. 독서 노트를 만드는 방법, 그런 것을 했을 때 도서 정보를 가져오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이 가장 단순한 방법이 바로 이런 방법들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저희가 같이 이제 살펴볼 것은 제가 임시로 만들어 놓은 이게 있는데요. 노션 독서록이라고 해서 제가 데이터베이스를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제목, 저자, 출판사, 발행일, 뭐 이렇게 쭉 만들어 놨는데요. 여기에다가 제가 구글 설문지를 하나를 또 만들어 놨어요. 구글 설문지에서는 ISBN을 입력을 받아서 이렇게 ISBN을 입력을 하고 제출을 누르면 조금 있다가 이렇게 하나가 자동으로 들어오는 그런 것을 저희가 이제 만들려고 합니다. 여기는 저자, ISBN, 그 다음에 내용, 그리고 링크, 목차. 저는 목차 부분이 되게 좀 중요하리라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들 이렇게 가져오고 책 표지까지 해서 이거를 표로 볼 때는 이렇게 보고 갤러리라고 하는 형식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그 책 표지를 볼 수 있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도서 정보를 이런 식으로 가져오고 그리고 어느 순간에 저희가 책을 읽었을 때 그 책에 대한 노트를 정리를 한다면 이것과 연관시켜서 그래서 이 책에 관련된 메모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볼 수 있고 뭐 그걸 또 이제 나름대로 자기가 분류를 해서 정리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을 저희가 이제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 세 번째 시간 그리고 그것을 완성하는 시간 네 번째 시간 그리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빌드업 하는 시간이 오늘과 다음 시간입니다. 기본적으로 노션이 가능성이 되게 많은 그런 앱이에요. 그런데 그 앱을 저희가 처음에 접하기 되게 부담스러워해서 저도 처음에 그랬거든요. 저도 처음에 노션이 좋다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그전엔 저는 에버노트라고 하는 걸 사용을 했었는데 뭐 그전에 또 원노트라고 하는 것도 사용을 했었고요. 그래서 노션으로 넘어가야겠다라고 하고 마음을 먹은 것이 두 번 있었는데 두 번을 실패를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노력에서 이제 결국엔 노션으로 넘어왔고 지금은 노션이 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런 앱이 되었고 저의 생산성에서는 가장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앱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노션 기초 다지기를 통해서 저희가 노션을 처음 접할 때 어떻게 접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노션을 여시는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여러분이 노션을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설치를 하고 나면 이런 형태가 나올 겁니다. 뭐 요거는 이제 노션 AI 광고인 거니까 무료로 사용하시는 분은 사용하실 필요가 없는 거고요. 자, 왼쪽에 보면 이렇게 뭐가 나올 거예요. 개인 페이지 해가지고 시작하기, 개인 홈 뭐 이런 거 저런 거 혹시 여러분들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노션을 처음 시작할 때 제가 많은 분들한테 권해드리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 여기에 있는 요 옆에 개인 페이지가 주로 저희가 사용하는 공간이에요. 요 개인 페이지 공간. 그리고 지금 여기 공유된 페이지라 그래서 내가 공유해서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서 작업할 수 있는 공간. 여러분 여기 위에 보면 지금 여러분 이름이 있을 거고요. 그 이름에 옆에 요 그 내리는 화살표 같은 것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걸 내려보시면 제 이름이 대부분 다 떠 있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로 들어와서 보시면 이 작업 공간, 여기 그 독서 노트 만들기가 보이실 겁니다. 제가 이 공간을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 작업 공간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일단 개인 페이지에 보면 시작하기 이런 거 있어요. 이것은 이 노션에서 여러분들한테 그리고 참 영어 버전은 이게 영어로 나와 있고요. 한글 버전은 한글로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영어 버전, 한글 버전 어떻게 바꾸느냐 하면 여기 이름 부분 여기를 눌러보시면 설정이라고 있어요. 설정. 그래서 이 설정을 눌러보시면 거기에 언어 및 지역이라고 있습니다. 뭐 영어로 되어 있는 분은 뭐 language and region 뭐 그렇게 되어 있겠죠. 여기에서 언어를 한국어나 뭐 원하시는 언어로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여러분이 그 언어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그 노션은 미국에서 만든 그 앱인데요. 다른 나라의 언어로 최초로 포팅이 된 게 한국어입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에서는 이 노션이 생산성 앱 1위로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노션을 가지고서 대단히 많은 작업들을 해 나가고 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메모 앱으로 시작을 하지만 이것이 가면 갈수록 생산성 앱으로 해가지고 더 많은 것들을 내가 창작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요즘 가장 유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노코드라고 하는 건데 노코드로 내가 어떤 프로그램도 만들 수 있는 그런 앱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시고 혹시 시간적 여유가 있으시다면 유튜브에 들어가셔가지고 노션에 대한 그런 자료들을 한번 좀 찾아보시면 지금 좋은 강의들이 너무나 많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신세계를 여러분들이 또 경험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 시작하기라고 하는 것을 보시면 이거는 이제 노션 회사에서 맨 처음 사용자들에게 노션을 어떻게 시작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페이지예요. 그런데 저는 처음에 이거를 보고서 노션을 포기를 했어요. 솔직하게 얘기를 해서. 뭐라고 하는데 이게 뭔 말인지를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여기에 또 뭐가 많이 이렇게 치장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복잡해 보이고 어려워서 저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거를 포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일 먼저 만약에 아직 이제 노션을 처음 접해서 전혀 노션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제가 권해드리는 첫 번째는 자, 이 개인 페이지라고 하는 거 옆에 이 마우스를 이렇게 가져다 대보시면 플러스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플러스는 페이지를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참고로 이제 조금 이따 페이지에 대해서 페이지가 어떤 면에서는 노션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개념인데 그 페이지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그 플러스에 보면 페이지 추가라고 하는 그런 이 글자가 나오는데요. 요거를 누르시면 여기에 새 페이지라고 하나가 이렇게 추가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새 페이지에다가 제목을 여기다 입력할 수 있거든요. 새 페이지 여기다가 보관 그렇게 써놓으세요. 보관.
자, 그러고 나서 여기 시작하기 있잖아요. 시작하기를 마우스로 들어서 눌러가지고 이쪽으로 옮기면 여기 보관으로 파란색 선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갖다 놓으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그 밑에 있는 나머지들도 이렇게 가져다 놓으세요. 이렇게 그냥 드래그 앤 드롭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가져다 놓으시면 이쪽에는 보관만 하나만 남습니다. 그리고 이걸 닫아버리세요. 신경 쓰지 마세요. 이제부터 여러분이 이 보관은 그냥 그 보관으로 놔놓고 새로 플러스를 하나 눌러서 여러분의 페이지를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혹시 저 보관 안에 뭐가 있는지 궁금하다. 시간도 남고 할 일도 없다. 그럴 때는 한 번씩 들어가가지고 보관에 뭐 시작하기 다시 한번 이렇게 쭉 한번 보시고 그리고 어느 정도 사실 노션을 써보고 나면 시작하기 그 부분이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노션을 조금 써보고 나서 내가 노션을 사용할 줄 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저 시작하기를 보면 그래서 이거를 만들어 놨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얘네들이 뭔가를 많이 우리한테 한 장으로 보여주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되게 부담스러워서 이거를 접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새 페이지를 하나 만들고서 뭐 여기다는 이제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 그냥 뭐 우리 홈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페이지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하얀 도화지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노트를, 여러분의 공간을 여기서부터 이제 만들어 나가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유튜브 동영상에서 이제 그 노션을 시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이런 이 홈이라고 하는 또는 대시보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대시보드라고 하는 거를 먼저 만들고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어떤 항목들 내가 뭐에 대해서 쉽게 말해서 내 삶을 만약에 조직화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예를 들어서 개인, 직장, 가정, 취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를 만들어 나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방법은 저는 별로 좋아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뭔가를 이렇게 세분화 시켜놓고 여기 안에 들어가서 뭐를 만들지 마시고요. 그냥 여러분이 뭐가 필요할 때 내가 오늘 갑자기 직장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하나 맡았다. 그러면 그 프로젝트를 가지고서 여기서 하나씩 만들어 나가시면 돼요. 그리고 어느 정도 만들어 놓고 보면 얘네들이 막 중구난방으로 막 쌓이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거를 카테고리 해가지고 얘네들이 좀 이런 부분에 내용이 많구나. 그런 페이지를 하나 만들어서 그 안에다 방금 전에 여기 보관에다가 넣어놨던 것처럼 이렇게 다 집어넣어놓고 거기에서 또 이렇게 관리를 해 나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시작을 하실 때 뭐를 많이 만들어 놓고 시작하려고 하지 마시고 필요한 것이 생겼을 때 만드시기를 시작을 하세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를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개념이 페이지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여기 노션의 기본 작업 방법 이렇게 있는데요. 저도 이렇게 써놨지만 어려운 단어들, 모르는 단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것도 제가 이렇게 써놓고 나서 사실 이건 제가 다 알아서 쓴 게 아니라 노션 AI를 가져서 작업을 한 거예요. 노션 AI 글쓰기를 통해서 작업을 한 건데 어느 정도 이렇게 노션을 쓰다 보니까 얘가 정리를 해놓은 것이 맞다. 잘 정리를 해놨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워크스페이스를 설정하는 거, 그러니까 작업의 상세 단계, 워크스페이스를 설정하라. 이 워크스페이스를 설정하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지금 이렇게 개인 페이지 이렇게 돼 있는 것이 이게 워크스페이스예요. 여러분의 작업 공간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워크스페이스라고 해서 뭐 거창한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이 계정을 만들면 워크스페이스가 이렇게 개인 페이지가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 워크스페이스가 있고 또 따로 이제 그 워크스페이스를 만들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냥 이거는 개인 페이지 워크스페이스니까 회사용 워크스페이스를 만들 수도 있고 그런 워크스페이스를 몇 개를 만들어서 사용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일단은 지금 그냥 개인 페이지, 저도 개인 페이지 안에서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개인 페이지에서 시작을 하신다. 이게 워크스페이스다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페이지 생성 및 구조화.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홈 하나 딱 만들고 이게 페이지 생성이에요. 그리고 구조화라고 하는 것은 쓸데없는 것들은 여기 보관에다 다 집어넣는다. 그래서 깔끔하게 보이게 한다. 이게 구조화예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자, 데이터베이스 활용. 지금 여기에 노션 독서 노트라고 해서 제가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놨는데 이런 것처럼 만약에 요거 하나하나가 페이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페이지들이 많을 때 관리하기가 되게 불편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서 관리를 하면 이거를 분류하기도 쉽고 정렬하기도 쉽고 그래요. 그리고 블록을 사용하기. 이 블록이라고 하는 것은 노션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예요. 그래서 그건 조금 이따 이제 한번 얘기를 해볼 거고요. 쉽게 말해서 저희가 레고 블록을 가지고서 조립을 해서 비행기도 만들고 배도 만들고 하는 것처럼 이런 노션에서 제공하는 블록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는 블록이 어느 정도냐, 그거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 블록들을 여러분이 다 사용하실 수 있어요. 제가 이거를 그저께 밤에 캡처를 해가지고 가장 최신의 그 블록 상태입니다. 캡처하는 것도 힘들었어요. 이렇게 많은 블록들을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실질적으로 저 같은 경우도 블록 한 10가지 종류 그 이상 별로 사용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필요하면 그런 것도 사용할 수 있다. 자, 그래서 블록이 그런 거고 그런 블록들을 조립을 해가지고 문서를 만들고 이렇게 작업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는 제가 태그라고 하는 걸 달아놨잖아요. 얘네들은 공지예요. 그리고 매뉴얼은 이렇게 지금 할 거고요. 여기다 유튜브도 이제 나중에 만들어 놓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태깅을 해가지고 서로 그 쉽게 알아볼 수 있게도 하고 또 좋은 게 그 데이터베이스가 한 개가 있을 때는 한 개로서의 그런 역할을 하는데 두 개가 있으면 그 두 개를 연결을 해서 더 많은 작업들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계 설정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자, 그다음에 자주 쓰는 그런 것들은 템플릿을 만들어서 폼을 미리 저장을 해놓고 그거를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가장 쉬운 예로 회의록 같은 거를 할 때 매번 날짜, 시간, 주제 뭐 이런 것들 이렇게 매번 쓰기 귀찮잖아요. 그랬을 때 그런 것들을 템플릿으로 만들어 놓고 가져다가 내용만 입력하는 그런 것들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협업 기능.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지금 공유가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여기 들어와서 이거 막 작업을 해도 돼요. 전체 허용으로 지금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이 들어와서 이걸 다 지워버려도 지워버릴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제 거에도 이제 영향을 미치니까 그렇게는 하지 마시고 참고하시고 그런데 어쨌든 협업이 가능해요. 그래서 몇 사람이 서로 프로젝트를 같이 공유할 때 뭐 장소 섭외라든가 뭐 식단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서로 분업을 하는데 그런 것들 이 한 곳에 들어와서 같이 작업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자동화 및 연동. 여기에 자동화 기능이 갈수록 더 많이 사람들한테 중요성이 강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자동화 뭐 쉽게 뭐 버튼 하나 눌러가지고 어떤 작업들을 같이 한다든가 뭐 제가 한번 보여드린다고 하면 주간 업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루틴으로 이렇게 매주 해야 되는 그런 업무들이 있는데 여기에 add weekly task라고 하는 걸 한번 누르면 여기에 있는 이 내용들이 다 새로 한 주마다 생성이 돼요. 그런 것들이 이제 자동화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노션 API 셋째 시간에 저희가 공부를 할 겁니다. 이 노션 API를 통해서 다른 프로그램들, 다른 앱들과 같이 이렇게 자료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작업들도 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는 이제 정기적인 정리와 최적화 작업을 해야 되겠죠. 계속 하다 보면 어떤 자료들이 계속 중복돼서 나오는 경우들도 있고, 제가 저의 민낯을 한번 보여드리면, 지금 작업하고 있는 프로젝트 페이지예요. 그럼 프로젝트 페이지에 이렇게 보면 좀 보기 안 좋잖아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최적화시키고 정리하는 그런 작업들을 수시로 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이제 여기 이 프로젝트 하나가 끝났어요. 그럼 저는 이제 여기 이거를 이 스토리지로 이렇게 여러분 파라 시스템이라고 하는 그 시스템이 있는데 어떤 자료를 정리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한번 이 노션을 정리를 해봐야겠다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하는 프로젝트들의 포커싱 할 수 있도록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페이지로 하나씩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작업을 해 나가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노션을 맨 처음에 작업을 할 때는 좀 전에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개인 페이지 안에서 홈, 이 안에서 여러분의 페이지를 만들고 이 작업을 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